시간을 되돌리고만 싶습니다.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방치돼 있던 것도 엄마 상태가 위험하다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엄마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설마 그게 사람일까? 112에 본인이 신고했어? 자기 발로 걸어갔어? 뇌출혈이래? 뭔 일 있으면 다시 연락 줘 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사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엄마뿐입니다. 이제라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죠. 사건의 시작은 퇴근 시간 무렵 전해진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엄마 왜 저러고 있지? 밥상은 왜 이렇게 있는 건가? 아무런 내용도 없이 전송된 사진 2장. 아이고, 지금 누가 쓰러져 있는 거잖아요. 엄마는 화장실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 있었고 여기저기 밥상들이 부서진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엄마가 왜 쓰러져 있지? 저희가 서울에 있었고 엄마는 강화에 있었고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좀 안 될 것 같다. 다급하게 신고는 했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었거든요. 코 쪽이나 이쪽에 이게 출혈이 다 말려 있는 걸 봤거든요. 구급대원이 보내준 사진 속 엄마는 충격적이게도 피투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처음 봤던 사진에선 보이지 않던 출혈의 흔적. 처음 사진에는 이 혈흔이 안 보였잖아요. 가는 도중에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마 돌아가실 것 같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집안 어르신들 다 불러라. 아이고. 상황은 더 긴박해졌는데요. 엄마의 상태는 생각보다 위급했습니다. 양쪽 동공이 다 열린 상태셨고요. 의식이 매우 낮은 상태, 사지 전체가 마비가 되어 있고 수술이 당장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이었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 외부에서 충격이 있었다는 거네요. 수술을 했지만 엄마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휴. 문자가 온 그날 저녁, 엄마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새아버지로부터의 문자였어요. 아이고. 쓰러진 엄마를 처음 발견하고 사진을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새아버지였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화장실에 방치하신 채로 운동하러 나가셨고요. 아, 이게 무슨 말이죠? 새아버지 말로는 운동복을 갈아입으러 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술 취해서 쓰러져 있고 자기가 건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기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운동복만 챙겨서 나간다. 멀리 떨어져 사는 딸에게 사진 2장을 보내두고 테니스를 친다며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의 이상한 행적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뇌출혈 사실을 알렸지만 새아버지는 연락이 끊어진 후 4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나타났는데요. 엄마가 생사를 넘나들던 그 시각, 새아버지는 무얼 하고 있었던 걸까? 아는 형님이 술 한잔 줘서 나 술 먹고 들어와서 자는 거였어. 아니 이 상황에 술까지요? 나는 그것도 몰랐어. 그 술 취하고 자는데 그 찾아온 거야. 야 빨리 큰일 났다는 거야. 빨리 올라가 봐야 된다는 게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애 엄마가 응급실에 있다고. 엄마의 상태를 전혀 몰라서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서 잠들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다기엔 딸들이 직접 확인한 사건 현장이 처참했습니다. 아이고야. 새아버지에게 전송받은 사진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여기저기에 피가 있었고 벽지에도 피가 튀어 있었고 그리고 그 멀리서 찍었던 그 상을 가까이서 보니까 피가 정말 이렇게 흥건하게 쏟아져 있었는데 이거 너무 이상하다.
엄마가 발견된 화장실뿐 아니라 주방의 밥상 주변과 작은 방까지 여기저기 핏자국이 있었는데요. 아유, 아니 저런 상태였는데도 위급한 상태라는 걸 몰랐다고요? 그러고 보니 엄마의 몸 상태도 뭔가 이상했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엎드려서 쓰러져 계셨는데 뒤통수에 많은 상처들과 온몸에 타박상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이상하다.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다. 온 몸에 멍이 있는 데다 앞으로 넘어진 엄마의 머리 뒤쪽에서 상처가 발견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쓰러졌는데 상처가 뒤에 있었다면 이거는 이상한 거죠. 여러 가지 수상한 정황들. 딸들은 유력한 용의자로 새아버지 최 씨를 지목했습니다. 옆집 하나 없이 홀로 떨어진 집. 2층이 부부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제작진은 평면도 그대로 사건 현장을 재현해봤는데요. 우와. 사진에 남겨진 밥상들의 위치와 핏자국까지 그대로 살려 그날의 현장으로 되돌아가 봤습니다. 현장에서 보이는 첫 번째 의문점. 엄마가 발견된 곳은 화장실. 왼발을 문턱에 걸친 채 앞으로 쓰러져 있었는데요. 앞으로 넘어진 엄마의 머리 뒤쪽에 상처는 왜 있었던 걸까? 누군가 때린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그러니까요. 신경외과 전문의는 어떻게 볼까? 이쪽 부분이 이제 머리 뒤쪽, 그러니까 후두부 쪽인데 여기에 두개골 바깥에 그 피가 잔뜩 고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답니다. 작은 범위가 아니고 이렇게 넓은 부위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충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후두부에 급성 충격이 있었다. 뒤통수에 가해진 강한 충격이 뇌출혈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아 그럼 진짜 누군가가 뒤에서 머리를 때렸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거는 때려서는 이렇게 혈통이 잘 안 생기죠. 그만큼 세게 때리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아령이나 그 돌 큰 걸로 찍으면 모를까. 근데 그러면은 이게 두피가 열상, 그러니까 찢어져요. 네. 그래서 이건 넓은 면적, 평평한 데다가 세게 부딪힌 겁니다. 외력이 있었냐 없었냐, 폭행을 당했냐 안 당했냐 하는 문제는 꼭 단정 짓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엄마를 누군가 세게 밀쳤던 건지 아니면 혼자서 뒤로 넘어졌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최초 발견자인 새아버지는 엄마가 술을 마시고 쓰러진 듯 보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심각한 걸 모르고 그냥 또 많다면 됐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찍어서 보낸 거야. 엄마가 그냥 맨날 그렇게 쓰러져 있으니. 실제 구조대의 출동 기록을 보면 엄마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평소 어머니께서 술을 좀 많이 드시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뒤로 넘어졌다는 엄마는 왜 앞으로 넘어진 채 발견된 걸까? 그러게요. 엎드려 있었던 엄마의 얼굴엔 이마부터 코와 입 주변까지 온통 혈흔이 가득했는데요. 전문가는 핏자국의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그 엎드린 자세로 계속 엎드린 자세에 있으면 다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되잖아요. 피가 입에서도 지금 양쪽으로 흘렀죠. 아, 그러네요. 그렇네요. 코에서 양쪽으로 흘렀죠. 고기가 이렇게 젖혀져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동됐다는 거지. 위를 보고 누워 있었다가 피가 마른 후에 자세가 바뀌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엄마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지만 핏자국은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방의 밥상 근처와 화장실 문 옆 작은 방에서도 발견됐는데요. 만약 혼자서 술에 취해 넘어진 거라면 이런 가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술에 취해 어디선가 강하게 뒤로 넘어진 후 밥상에 부딪히면서 피를 잔뜩 흘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히고 다시 방에서 나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거죠. 그 사이에 피가 마른 후 자세도 바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술에 취해서 쓰러지면 그 자리에만 피가 있어야지.
왜 곳곳에 피가 있냐고요. 아니 그리고 뭐 모든 걸 떠나가지고 자기랑 같이 사는 아내가 저런 식으로 곳곳에 피가 아주 낭자하고 저런 식으로 쓰러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상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전날에 오후에 저랑 통화를 했을 때 아빠랑 싸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엄마의 표현으로는 지금 아빠랑 뒤지게 싸웠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사건이 일어난 곳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마을. 작은 마을이라면 주민들이 뭔가를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안녕하세요. 거기 혹시 좀 아시나 해서요. 모르세요? 그게 그 사실은 우리가 몰랐어. 혹시 뭐 알만한 사람이 있을까? 아는 사람이 없네요. 무슨 일 있는지는 이쪽에선 아예 몰라. 아예 몰라. 그리고 딱 거기 건물들만 그렇게 딱 혼자서 외딴섬처럼 있어가지고 그러던 중 제작진은 엄마 혜숙 씨의 결혼 생활을 잘 알고 있다는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맞았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병원에 내가 입원시킨 적이 한 번 있고 남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막 그냥 뭐 얼굴이 막 엉망이 되고 아이고. 몇 번이나 입원까지 했을 만큼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는 겁니다. 언제 한 번도 때려서 맨발로 도망을 갔는데 얼른 그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여기 자기 왜 있어?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탁 감싸고 간대요. 사람들한테는 안 때린 것처럼. 이런 상황을 담기 위해 병원에서 녹음하는 법까지 배웠다는 혜숙 씨. 검정이 촬영이니까 빨강을 눌러라. 응, 빨강을 눌러라. 검정색이 된 게 촬영이다. 혜숙 씨 핸드폰엔 녹음 내용이 일부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네가 결정을 가든 뭐든 정말 참아야 하는데 내가 때린 거에 대한 건 내가 너한테 잘못했지만 내가 사람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나 뭐라도 들 수가 없어. 한 입도 때린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게 애들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한 번은 제가 데리고 가갖고 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부인한테 나는 네가 미워서 이런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회의를 해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실제 혜숙 씨는 가정폭력으로 3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한 번은 진술을 바꿨고 2번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벌 불원서 내면 그냥 없던 일이 돼버려요. 신고가 3번이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정폭력은 1회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외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처벌의 의지가 있더라도 무서워서 뭐 취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피해자가 진정 어린 처벌을 원치 않는 이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최근에 했던 신고가 불과 사건 3주 전. 혜숙 씨는 진술을 번복했고 5월 9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는데요. 그날은 바로 엄마가 쓰러진 채 발견된 날이었습니다. 아, 참 안타깝고 정말 화가 나네요. 최 씨는 가정폭력범이라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자리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에 손대만 야외 집을 6개월 못 두는 게 그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엄마를 건드려 보지도 못한 거야. 제작진이 확인해 본 결과 최 씨가 집에 머문 시간은 약 7분. 만일 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그는 7분 동안 쓰러진 아내를 그대로 둔 채 운동복을 챙기고 책임을 피할 사진만 찍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정하다,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 발로 걸어서 갔어? 이걸 2번 정도 확인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제 발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피해자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구호 조치를 행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이 회피해버렸다.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주여서
오늘이 딱 6주째 돼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엄마는 여전히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요. 누구도 딸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아버지에게서는 이제 연락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저럴 정말 수가 있죠? 형식적으로라도 내가 좀 빨리 신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라든지 그런 식의 사과도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라든지 그 어떠한 사과도 하나도 없었어요. 사건 이후 새아버지 최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집에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순 없었는데요. 그에 대한 소문만은 무성하게 들려왔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디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워가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대요. 어떻게 마누라가 뇌사 상태로 있는데 여행을 가느냐. 사건 후에 혹시 직접 보신 적은 있으세요? 봤어요, 여러 번. 막 돌아다녀요.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자기네 결백하다는 둥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아내가 쓰러진 건 5월 9일. 하지만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최 씨는 지역신문에 나올 만큼 마을 일에 적극적이었는데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아내가 생사를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가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자치위원회 원래 회의 날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위원장님 뵈러 왔습니다. 어디서? 저 MBC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 위원장님은 좀 어떠세요? 큰일을 겪으셨는데. 나는 저는 모르겠던데. 그래요? 아무래도 내적인 그 갈등이 있겠지.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럼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최 씨. 위원장님. 최 씨가 나오길 기다리던 제작진. 그런데 아이고 아무도 없네요. 위원장 명패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벌써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싶던 그때. 왜요? 회의실 한켠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부스럭부스럭거리네. 무슨 소린 거죠? 아이고. 저 안에 아이고 참.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이고 마. 저희한테 입장은 좀 어려우세요? 아내분 왜 두고 가셨는지 그 사정을 말씀해 주세요. 네? 발견하셨을 당시의 모습이 어떠셨어요? 아내분 지금 상태 어떠신지는 얘기 전에 들으셨어요? 아내분 지금 상태가 많이 위중하시대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가십시다. 하자고. 그는 결국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데요. 여전히 아픈 그날에 머물러 있는 건 엄마와 딸뿐인가 봅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엄마를 간병하는 유진 씨는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밝혀지지 않은 그날의 진실. 100장이 넘는 사건 일지를 지금까지 써나가고 있답니다. 저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접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좀 많은 것들을 놓쳐서 이제라도 놓치는 거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사건 처리 기록을 보면 현장 상황이 사진으로 잘 남겨진 것 같지만 유진 씨가 받은 자료는 부조하는 사진 3장이 전부였습니다. 집안 곳곳의 핏자국에 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요. 사건 최초 발견자인 새아버지 최 씨는 한 달 후에야 첫 진술 조사를 했습니다. 신고 자체가 가정폭력이나 어떤 폭력으로 신고됐던 게 아니고 구호조치로 이번에는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이제 딸들이 신고를 하면서 그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면서 구호조치 이제 코드가 그렇게 된 거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금까지 3번이나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파출소에 현장 출동하는 경찰들은 그 과거력을 열람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 퍼스널 히스토리가 오늘날 요 사건을 일으키는 사실은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3번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적극 개입을 하든 무슨 수사로 사건화를 하든 그쵸. 가정폭력 그쵸.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에 어떻게 보면 좀 부조리함 때문에 피해자가 이런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지도 모른다. 엄마에게 지금과는 다른 삶의 기회는 없었던 걸까? 뭐라고? 네가 있으니까 너무 내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죄책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엄마가 참 외로웠겠구나. 저한테도 신호를 몇 번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서 제가 막 재훈이라 그렇지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어딨어 이러면은 엄마가 사람 일은 다 모르는 거다. 뭐, 너가 모르는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딱 든든하잖아. 더 울타리가 되잖아. 사람 일은 모른단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면 기적처럼 엄마가 일어나 못다한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주길 딸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